무슨 일이든 마무리가 중요하듯이 선거에 매듭을 짓는 개표 단계는 선거의 꽃이자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중한 남자 신영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투명한 남자 김정근입니다. 지금 저희처럼 뭔가 신중함과 투명함이 요구되는 개표 절차. 신영일 씨는 개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글쎄 저는 저녁 6시 땡 하면 TV에서 개표 방송 보면서 내가 찍은 사람이 됐나 하는 것만 봤지 개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별로 관심 가진 적이 없는데요. 지금부터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이 개표가 굉장히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는데 2012년도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와 호주 시드니대의 공동 연구팀이 선거 진실 프로젝트라는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세계 66개국에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선거의 공정성 정도를 평가했더니 우리나라 선거 공정성이 무려 세계 6위. 일본과 미국보다 앞서는 수치로 나타났답니다. 이거 좀 굉장한 수치 아닌가요? 그러니까 총 66명 중에 6등 했으면 굉장히 잘한 거 아닙니까? 우등생이라고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특히 투표 관리와 개표 관리 부분에서는 각각 5위와 2위를 차지했다고 하니까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 없이 선거 결과에 잘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찍은 한 표가 잘 반영됐다고 하니까 뿌듯하기도 하면서 개표 과정에 대해서 궁금증이 막 샘솟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개표 절차부터 개표에 관한 각종 의혹들까지 좀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개표 절차를 이것과 비유하기도 한다는데 이거 뭘까요? 글쎄요. 개표 과정이 워낙 꼼꼼하게 진행되니까 꼼꼼한가 하면 정수기다. 개표는 정수기다. 어떻습니까? 개표는 정수기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정답은 바로 스포츠입니다. 스포츠의 페어플레이와 공정성 이 두 가지 정신을 200% 실현하는 것이 바로 개표인 거죠. 이 페어플레이와 공정성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개표 과정을 중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늦은 퇴근으로 아슬아슬하게 투표를 마친 나공정 씨. 하마터면 투표 못할 뻔했네. 집에 도착하자마자 TV부터 켜는데요. 개표 방송이나 봐야겠다. 이 방송은 뭐지? 안녕하세요. 페어플레이 개표 중계석 해설의 신영일. 캐스터 김정근입니다. 자, 오늘 투표하신 분들 내가 찍은 표가 지금 어디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페어플레이와 공정성이 생명인 개표 과정, 지금부터 개표소 상황을 생생하게 중계해드리겠습니다. 개표소에 막 도착한 투표함 선수, 제일 먼저 어디로 향하나요?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접수부입니다.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구 그리고 뚜껑 연결부 두 곳 총 3군데의 특수봉인지 훼손 여부와 서명 여부를 꼭 확인을 하고요. 투표 관계 서류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투표함이 도착한 이곳, 개함부죠. 아니 그런데 갑자기 투표함을 열기 시작하는데 지금 무슨 일인 거죠? 투표함의 봉쇄 봉인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봉쇄 봉인된 투표함의 특수 봉인지와 자물쇠를 차례차례 떼어내는군요. 자물쇠에다 특수 봉인지까지 저렇게 2중 3중 장치를 하니까 이동 과정에서 분실할 우려는 없겠어. 투표함의 특수 봉인지와 일회용 자물쇠는 한 번 사용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개표의 공정성을 위해서 철통보안은 필수죠. 봉인지, 자물쇠가 훼손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개표소에서 투표함 접수 시 봉인지나 자물쇠가 훼손되어 있다면 해당 선관위에서 투표력에 따라 투표관리 상황과 투표 참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당한 투표함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투표함 봉인 해제 타임. 널찍한 책상 위에 우르르 쏟아지는 투표지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이제 투표지를 차곡차곡 간추리는 작업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투표지가 일정한 간격으로 분류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평평하게 한 후 끝선을 반듯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자, 동시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곳은 우편 투표 전담부. 여기서는 거소 투표함과 선상 투표함, 관외 사전 투표함과 제외 투표함에 대한 개함 후 회송용 봉투를 개봉하고 투표지를 선거별 구분 후 투표지 분류기 운용부로 인계합니다. 아니 저렇게 분류하다가 표가 분실되는 거 아니야?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표는 뺄 수 있는 거잖아. 참여와 개방, 공유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19대 대통령 선거 개표 사무의 투명성을 위해 각 정당, 시민단체, 학회, 언론협회 등이 추천한 16명이 개표 사무 참관단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투표지 분류기 점검 준비서부터 개표장 운영까지 그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분실 또는 조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그렇지. 모든 일은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된다고. 참관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네. 야, 근데 여기는 어딘가요? 은행에서나 볼 법한 광경인데요. 그렇습니다. 저 기계는 뭐야? 이곳에선 투표지 분류기에 정리한 투표지를 넣어서 각 후보자별로 일사불란하게 분류합니다. 놀라우리만큼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이 투표지 분류기 덕에 신속 정확한 개표가 가능한 거군요. 그런데 아까부터 한데 모이는 소속이 불분명한 이 투표지들, 이 표들의 정체는 뭔가요? 미분류 투표지라고 하는데요. 이 미분류 투표지는 선거인의 다양한 기표 행태 등으로 정확하게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로 후보자의 유효표와 무효표의 분류를 보류한 투표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수고를 덜기 위해 앞으로는 확실히 찍어야겠네요. 그런데 이 미분류 표들의 운명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지켜보죠. 자, 이제 네 번째 관문, 심사 집계봅니다. 자, 여기서는 분류된 표들이 정확히 분류됐는지 투표지 심사 계수기를 이용해서 전부 육안으로 재확인 집계합니다. 페어플레이와 공정성을 위해선 끝까지 긴장을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지금 이분 표정이 심상치가 않죠. 아까 미분류된 표를 육안으로 확인해서 유효표, 무효표로 구분하는 중입니다. 투표 분류기가 분류를 못했다 뿐이지 실제로는 수작업을 거쳐서 다 합산이 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미분류표 전체가 무효표가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재분류되어야 하는 표인 거죠. 개표의 생명은 공정성, 표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해야죠. 자, 개표 상황표 확인석으로 투표지와 개표 상황표가 담긴 바구니가 이동되는군요. 이곳은 뭐 하는 곳인가요? 이곳은 심사 집계부에서 작성한 후보자별 득표 상황 등 개표 상황표 기재사항 전반을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부서의 책임 사무원으로 하여금 수정하게 해서 재확인하는 곳입니다. 아니 대체 몇 단계를 거치는 거야? 와, 대단하다, 대단해. 아직 끝이 아닙니다. 육안 심사까지 마친 투표지들은 위원 검열석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공표 전에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득표수를 다시 한번 대조하고 또 확인하고 개표 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을 합니다. 자, 드디어 마침내 마지막 관문인가요? 위원 검열을 마쳐 작성된 개표 상황표가 위원장석에 놓였네요. 네, 위원장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개표 상황표에 서명을 한 뒤 최종 결과를 공표하게 됩니다. 구시군 위원회는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 상황을 선거관리 시스템에 입력 보고한 후 개표 상황표 사본을 개표소내 게시판 등에 부착해 공개하고 언론사, 개표 참관인 등에게도 제공합니다. 야, 이런 꼼꼼한 과정을 거쳐서 안방에서도 편하고 신속하게 개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거군요. 자, 페어플레이 정신과 공정성을 끝까지 잃지 않는 개표 과정. 눈으로 직접 보니 안심되시나요? 저는 안심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개표 중계석이었습니다. 야, 표가 셀 틈이 없겠네. 다행이다. 나공정 씨, 다음 선거에도 꼭 투표하실 거죠? 개표 전 과정을 중계 영상으로 보고 나니까 어떠세요?
우선 나공정 씨 모습이 남 같지가 않았고요. 저는 사실 개표가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치고 꼼꼼하게 확인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뭐 좀 불가능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 어려운 걸 선관위가 해내네요. 아, 네. 그리고 또 이런 과정을 일반 유권자들이 직접 지켜볼 수 있다는 사실이 제일 놀라웠습니다. 네. 네. 자, 일반 유권자들도 개표 사무원, 개표 참관인으로 직접 개표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저도 나중에 꼭 한번 시간 내서 동참을 해보고 싶네요. 저도 보니까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좀 신청 자격이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뭐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 개표 사무는 선관위 직원 외에 교사, 공무원, 일반 국민이 함께 개표 사무원으로 위촉돼서 관리합니다. 또한 개표 참관은 정당 후보자가 추천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선거권이 있는 일반 국민도 개표 참관이 돼서 개표 전 과정을 지켜보고 촬영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는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표 사무원, 개표 참관인으로 참여하는 방법 외에도 일반 국민들이 개표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자, 일반 국민 누구든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배부하는 개표 관람증을 발부받아서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 상황을 관람할 수 있고요. 개표 관람증은 투표일 전일까지 각 구시군 선관위에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개표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실제로 각종 공직선거에서 참여했던 일반 시민들을 직접 만나봤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은 모두 선관위 직원이 아닙니다. 이 속에 평범한 유권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실제 개표 사무원으로 참가했던 분을 만나봤습니다. 투표함을 열고 거기서 당별로 누가 찍혔는지 그걸 확인하는 작업, 그리고 또 분류하는 작업을 했고, 개표 사무원으로 이제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국민이 뽑는 그런 국회의원이나 이런 대통령 선거에 직접 나가서 투표 용지를 열고 누구를 찍었는지 그런 확인하는 과정이 참 신선했던 것 같고, 아, 이게 민주주의구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생생하게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눈으로 확인해서 더욱 신뢰가는 개표 절차. 여러분도 참여해보세요. 자, 일반 유권자가 개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비롯해서 그동안 몰라서 오해하고 불신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표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을 오늘 속 시원하게 다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개표 그건 이렇습니다. 네. 자, 저희가 유권자를 대신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거침없이 날릴 텐데요. 자, 오늘은 선관위 직원을 이원 생중계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에 근무하는 관리담당관 김길수입니다. 개표 과정에 관한 궁금증과 논란, 오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정당당한 승부와 공정함이 생명인 개표, 과연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검증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논란입니다. 참관인은 개표 전 과정에 참관할 수 없다? 사실 저도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관인이 간섭을 하면 싫어하고 내쫓는다고 하던데 실제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좀 궁금하네요. 네.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개표 참관인 활동은 법으로 엄연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전국 개표소는 252개이고요. 참관인은 4,536명이 개표 과정을 참관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표 참관인은 투표 참관인에 비해 훨씬 자유롭게 활동합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언제든지 수내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또한 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전화, 컴퓨터 또는 통신 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표 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수시로 통보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이 자유롭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는 참관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지난 대선 때 개표 참관인은 4,536명이었습니다. 이분들 중에 투표지 분류기를 참관 못했다고 주장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과정을 꼼꼼하게 지켜볼 수 있는 거군요. 네. 예. 자, 이어서 두 번째 논란입니다. 선관위 최종 결과와 방송의 최종 결과가 불일치하다?
그런 결과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개표소는 최종 확정된 개표 결과를 기록 보고용 PC를 통해서 선거관리 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로부터 개표 상황표를 팩스로 전송받아 선거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자료와 대조하여 개표 자료가 정확한지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표 결과는 개표소 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에 개표 상황표를 게시하고 개표 참관인과 기자 등에도 배부하므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개표 결과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의 최종 결과는 조금도 다를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자, 그럼 마지막 논란입니다. 투표지 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 선거 결과가 기계로 결정된다. 그 말은 맞지 않고요.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 이제 결과가 집계되는 것이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하는 보조 장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는 후보자별로 득표수하고 무효표 투표수를 집계하기 전에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단순하게 이제 분류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 제178조에도 개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계 장치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기계도 가끔은 고장 나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개표가 밤늦게까지 이루어지는 관계로 개표 사무원들이 개표 과정에서 피로감으로 인해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수를 줄이고 정확하고 빠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는 선거가 끝나면은 중앙선관위에서 집중 복원하였다가 선거 전에 일제히 장비 점검을 한 후 이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배부됩니다. 구시군 선관위에서도 이제 수차례에 걸쳐 이제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이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지 분류기 고장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개표 과정에 대한 의혹과 논란은 선관위 연결해서 알아봤는데 공정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단 한 표 차이로 승자가 나뉘었던 선거가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아세요?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네, 그때가 2008년이었는데요. 강원도 고성군수 기초단체 보궐선거에서 놀랍게도 단 한 표 차이로 승패가 나뉘었습니다. 누군가의 한 표가 당선자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한 표가 됐다는 거죠. 자, 이렇듯이 무효표를 제대로 가려내는 게 개표 과정의 핵심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빗물이 모여서 시냇물이 되고 또 강물이 되듯이 이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결과가 바뀌기 때문에 무효표를 정확하게 가려내는 것 정말 중요하겠죠. 네, 저는 그런데 이렇게 무효표가 왜 발생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투표 과정이 쉽고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어떤 무효표가 가장 많나요? 선거관리위원회 발표를 보니까요. 어느 후보자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유형의 무효표가 64.8%로 1위, 이어서 두 군데 이상의 란에 표를 한 무효표가 16.2%, 이미 사퇴를 한 후보자란에 표를 한 무효표가 14.9%로 이 세 가지가 전체 유형의 95.9%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찍은 표를 무효표로 만들지 않는 방법, 지금부터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표 중에 무효표가 3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개표소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한번 골라보시죠. 자, 지금 얼핏 봤을 때는요. 이게 전부 다 무효표 같은데 이게 이제 3개만 무효표란 얘기죠? 그렇죠. 네. 자, 보니까 일단은 1번은 뭔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쓴 것 같기도 하고 3번은 뭐 찢어졌잖아요. 그리고 2번은 뭐 이렇게 글씨 쓴 것 같아요. 저는 맨 위에 있는 1, 2, 3번이 무효표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사실 저도 보면 볼수록 좀 헷갈리긴 하는데 과연 정답이 맞을지 자,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2번, 3번, 4번. 알쏭달쏭 유효표. 제대로 알아볼까요? 1번은 마크가 완전하지 않지만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유효표로 인정.
5번은 한 후보자란에 2번 이상 기표한 것도 역시 유효표입니다. 6번은 기표한 도장이 단순히 다른 칸에 전사한 경우도 유효표라는 사실. 기억하기 쉬운 무효표의 기준은 곧이어 공개됩니다. 정답은 2번, 3번, 4번입니다. 아쉽게도 딱 하나만 틀렸네요. 2번, 3번은 무효표인데 네. 이게 4번이 무효표예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정확하게 네모 안에 찍힌 게 아니면은 다 무효표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좀 의외네요.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그렇습니다. 자, 무효표의 기준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 용구가 아닌 용구, 볼펜대, 만년필대, 붓뚜껑 등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둘째, 정규의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임의로 무령을 기입한 것. 셋째, 2개의 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모두 무효입니다. 이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등 무효표의 유형들이 있는데요. 유권자분들은 방금 알려드린 3가지 경우만 기억해서 기표하신다면 이 원치 않는 무효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제일 올바른 방법은요. 투표지의 기표란에 기표 용구로 명확하게 찍는 것. 가장 간단하면서도 최고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김정근 씨가 지금 정확하게 기표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네. 신속하고 정확한 투표를 위해서는 꼭 정해진 투표지의 기표란에 정해진 기표 용구로 딱 한 번만 찍어주십시오. 자, 우리가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성숙한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개표 시스템도 그만큼 발전을 해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한 컷의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 이분들이 뭔가를 지금 만들고 계세요. 지금 이게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글쎄요, 굉장히 큰 종이에다가 뭘 쓰는 거죠? 뭘 이렇게 쓰고 계신데 이 사진이 1960년 제5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두고 개표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상황판 제작을 일일이 하고 있는 선거 관계자들의 모습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네. 자, 이렇게 만든 개표 상황판이 이렇게 사용이 됐다 그래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 1971년 제8대 국회의원 선거 날에 한 신문사 게시판 앞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모습인데요. 사실 이때만 해도 TV가 보급되기 전이니까 이렇게 직접 궁금한 사람들은 와서 개표 상황을 확인하고 또 선거 관계자들도 수작업으로 수시로 업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어서 이 사진은 1960년 제5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장인 부산시 중구 대창동 사무소 앞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이 투표함을 실어 나르는 모습인데요. 지금과는 투표함이 많이 다르죠. 다르네요. 네, 두 번째 사진은 개표 중인 모습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일이 손으로 분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 이렇게 많은 표를 한 번에 쏟아놓고 저 일일이 다 손으로 분류를 했다고 하니까 밤샘 작업해도 좀 부족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자, 마지막으로 준비한 보너스 한 컷입니다. 지금 이분 뭐 하는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이 망원경까지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네. 감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비슷합니다. 이 사진이요. 예. 1973년 9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서대문 개표소의 모습인데요. 개표 작업이 밤새워 진행되는 가운데 방청석에서 쌍안경을 들고 개표 광경을 주시하고 있는 일반 시민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이죠? 그러네요. 예. 자, 이런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있었기에 투명하고 깨끗한 이 선거 개표 시스템이 발전돼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개표 과정에서 한 표 한 표 정확하게 집계를 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한 표가 갖는 힘이 역사를 바꾸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생생하게 중계해드린 개표 절차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거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은 이 빈틈없는 개표 절차가 뒷받침돼야 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의 가치,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 개표도 개표 사무 관계자들의 꼼꼼하고 공정한 개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후보자들이 개표 결과에 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기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신중한 남자 신영일, 투명한 남자 김정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